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오늘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주가가 몇 퍼센트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SK하이닉스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공포에 흔들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국내 본주보다 ADR이 약 30%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와 금리 상승, 빅테크 급락을 보며 겁을 먹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같은 회사를 더 비싼 가격에도 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거품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자금이 SK하이닉스를 단순 메모리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핵심 자산으로 다시 가격 매기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단순히 빠진 종목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차이가 앞으로 본주 상승으로 좁혀질지 ADR 조정으로 좁혀질지 아니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이 오래 유지될지가 하이닉스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급락 속에서도 반도체가 버틴 이유, SK하이닉스 ADR 프리미엄의 의미, 29일 상호전환 재개가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어느 섹터와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지까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알파벳은 실적 이후 케이펙스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며 큰 폭으로 빠졌고, 테슬라는 수익성과 ESS 부진이 겹치며 더 강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시장을 덮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의 유조선 공격 주장까지 나오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가는 급등했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4.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조합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물가 걱정을 키우고 물가 걱정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기술주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크게 밀렸고 투자자들은 다시 위험 자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이닉스 투자자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는 무너졌지만 마이크론은 올랐습니다. 샌디스크도 버텼습니다. 인텔은 장마감 후 실적 서프라이즈와 매출 가이던스 상향으로 시간외에서 강했습니다. 지수는 무너졌지만 메모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알파벳과 테슬라를 보며 빅테크의 수익성을 의심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AI 인프라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 이 질문이 기술주 전반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투자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알파벳에게 케이펙스 확대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에게는 수요입니다.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에 돈을 더 쓰면 AI 서버가 늘어납니다. AI 서버가 늘면 GPU가 필요합니다. GPU가 늘면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알파벳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AI 인프라 투자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파벳은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에게는 핵심입니다. 알파벳 주가 하락은 겉으로 보이는 공포입니다. 케이펙스 상향은 그 안에 숨어있는 주문서입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빅테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은 그 돈이 흘러가는 쪽에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버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의 온도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데도 마이크론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메모리 수요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면 HBM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버용 D램도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고성능 낸드와 스토리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움직임은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입니다. 하지만 HBM만으로 끝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사이클, 서버 메모리 수요, AI 데이터 센터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의 캐펙스 흐름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인텔의 시간을 강세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처럼 AI 대장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의 넓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서버 CPU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난다는 것은 AI 투자가 GPU와 HBM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서버 전체 인프라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흐름은 SK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 부담이 컸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유가와 금리가 동시에 올랐으며 전쟁 리스크와 관세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에는 장 초반 호가창이 무섭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고가 대장주는 특히 더 크게 흔들립니다. 좋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오르지만 시장이 겁을 먹는 날에는 가장 먼저 매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장 초반 하락을 업황 훼손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장 초반의 약세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밤새 쌓인 공포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전쟁 뉴스, 유가 급등, 금리 상승, 알파벳과 테슬라 급락, 관세 부담, 이 모든 것이 동시호가와 장 초반에 몰립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할 것은 첫 가격이 아닙니다. 장중 낙폭을 줄이는지입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누가 받아주는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빠진 뒤 외국인이 다시 받느냐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뉴스인 ADR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국내 본주보다 약 3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환율과 종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기준으로 약 29%에서 3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미국에서는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 투자자들의 AI 메모리 접근 수요입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생태계와 HBM 수요를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미국 시장에 ADR이 생기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투자하기 쉬워집니다. 수요가 몰립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유통 물량입니다. ADR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강하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거래의 제한입니다. 본주와 ADR 사이 가격 차이가 생기면 보통 싼 쪽을 사고 비싼 쪽을 파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가격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2.5% 전환 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북미 상장 주식을 미국 ADR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발행 주식의 2.5%로 제한되어 있고 이 한도는 이미 ADR 공모 과정에서 소진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주와 ADR 가격 차이를 빠르게 줄이는 재정 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전환이 자유롭다면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싼 국내 본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본주에는 매수세가 붙고 미국 ADR 공급은 늘어나면서 가격 차이가 좁혀집니다. 그런데 전환 한도가 이미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ADR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기존 ADR 보유자가 ADR을 국내 본주로 먼저 전환해 한도에 여유가 생겨야 다시 국내 본주를 AD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29일 상호전환 장부가 다시 열린다고 해서 가격 괴리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DR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이 무조건 본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품이라서 ADR만 빠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격 수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ADR 가격이 내려오면서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본주가 올라가면서 가격 차이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요 ADR 발행 기업들의 과거 사례를 보면 프리미엄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뒤 본주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며 가격 차이를 좁힌 사례도 있습니다. TSMC ADR도 오랜 기간 본주 대비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해왔습니다. 즉 ADR 프리미엄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벌어진 구간에서는 본주 상승과 ADR 조정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의 ADR 프리미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가격 매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높은 프리미엄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게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HBM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압니다. SK하이닉스가 HBM 공급망에서 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조심해서 보면 단기 과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ADR 유통 물량이
물량이 제한되어 있고 미국 투자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과도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9일 상호전환 재개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괴리 축소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쪽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ADR 프리미엄은 호재이면서 리스크입니다. 호재인 이유는 글로벌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리스크인 이유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이 두 얼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프리미엄의 주에 추격하거나 반대로 프리미엄만 보고 공포에 던지게 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단순합니다. HBM 수요가 계속될 것인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말 이어질 것인가? D램과 서버 메모리 업황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는가? 알파벳의 CAPEX 상향은 이 질문에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미국 증시 급락 속에서 버텼습니다. 인텔은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이 조합은 메모리 업황에 완전히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알파벳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시장 심리의 부담입니다. 유가와 금리 상승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만 놓고 보면 수요가 무너졌다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오히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서버용 D램, HBM, 기업용 SSD,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수요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쪽에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HBM은 여전히 SK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HBM은 AI 서버의 초고속 혈관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두뇌도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래서 HBM은 단순한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병목 자원입니다. 병목을 준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제 HBM이 좋다는 말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HBM4 수율은 안정적인가? 고객 인증은 순조로운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에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추격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가?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적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움직일 겁니다. 하이닉스는 대장주입니다. 하지만 대장주일수록 검증은 더 강합니다. 이제 어느 섹터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도 마이크론이 올랐고 인텔 가이던스도 좋아졌고 알파벳 CAPEX 상향은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계속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과 ADR 이슈의 중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복과 AI 인프라 포트폴리오 재평가의 중심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MLCC, 기판 수요가 붙는 후방 대형주입니다. 다음은 AI 하드웨어와 소부장입니다. HBM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기판이 필요합니다. 검사 장비와 소재도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심텍,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본주만 보는 투자자는 한 박자 늦을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은 후방주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섹터도 중요합니다. 빅테크 캐펙스가 늘어나면 서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고, 연결하고, 시키고,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SDS, 한양 ENG, GNC 에너지 같은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관련 종목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기기와 원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력망 투자와 변압기, 전력기기, 원전 기대가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관찰해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는 장에서는 방산, 해운, 정유도 단기적으로 해지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같은 방산주, HMN,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 S오일 같은 정유주가 시장의 위험 회피 속에서도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악재가 모든 종목의 악재는 아닙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주
본주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진짜 다시 움직이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검사 장비,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이쪽에서 먼저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세력들은 후방 밸류체인에서 먼저 자금을 집행합니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장중 저점을 높이는 패키징주,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는 전력 인프라, HBM4 전환 기대감으로 먼저 살아나는 장비주. 이게 돈의 예고편입니다. 대장주가 쉴 때 먼저 튀어오르는 HBM 후방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ADR 프리미엄 수혜가 본주와 후방주로 확산되는 실시간 수급 타점은 영상 후반부에서 실전 적용 관점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르는 날을 맞히는 것보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전망을 세 가지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강한 흐름은 ADR 프리미엄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국내 본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며 HBM 후방 밸류체인까지 같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SK하이닉스를 단순 메모리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핵심 자산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9일 상호전환 재개 이후에도 프리미엄이 급격히 사라지지 않고 본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긍정적입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급등 구간에서는 위험 물량을 정리하면서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시초가 추격이 아니라 눌림에서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흐름에서도 조급하면 당합니다.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변동성도 커집니다. 기본 흐름은 ADR 프리미엄은 유지되지만 본주와 ADR이 모두 흔들리고 외국인 수급도 하루는 강하고 하루는 약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SK하이닉스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높은 프리미엄과 매크로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장기 핵심 물량은 HBM 수요와 빅테크 캐펙스 논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장 초반 급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장중 낙폭 축소와 종가를 봅니다. 후방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분할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장이 아닙니다. 특히 29일 상호전환 재개 전후에는 ADR 프리미엄 관련 뉴스가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조심 흐름은 ADR 프리미엄 축소가 ADR 하락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국내 본주도 함께 밀리며 외국인이 반도체를 다시 파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유가와 금리 상승, 전쟁 리스크,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 SK하이닉스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자는 공포에 전부 던질 필요는 없지만 단기 물량은 빠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점에서 급하게 따라 산 물량, 신용 물량, 계획 없이 물타기한 물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기다리는 것이 전략입니다. 싸 보인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후방주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은 도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조심 흐름에서는 수익보다 계좌 생존이 먼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일 수 있지만 모든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대응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ADR 프리미엄이 높다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30% 비싸게 산다고 해서 내가 오늘 무조건 따라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ADR 프리미엄이 높으니 곧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해도 안 됩니다. 가격 차이가 축소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ADR이 내려올 수도 있고 본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본주를 사는가, ADR 프리미엄이 과열해서 안정으로 바뀌는가, HBM 후방 밸류 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장기 물량은 HBM과 AI 데이터 센터 논리로 가져갑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수록 손이 꼬입니다. 오늘 이후 반드시 볼 체크 포인트도 정리하겠습니다. 29일 상호전환 장부 재개 이후 ADR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전환한도 2.5%가 이미 소진된 구조에서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는지, 아니면 빠르게
빠르게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SK하이닉스 본주를 계속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ADR 프리미엄이 높은데 본주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긍정적입니다. 마이크론과 인텔 그림도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의 온도계이고 인텔은 서버 수요의 넓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으로 수급이 퍼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는 HBM 수요, 장기 공급 계약, HBM4 수율과 고객 인증, 내년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리입니다. 아무리 HBM이 좋아도 매크로가 너무 거칠면 단기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대장주만 보고 있으면 늦습니다. SK하이닉스 본주가 흔들릴 때 진짜 돈은 후방주에서 먼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HBM 장비주가 시장보다 덜 빠지는지, 패키징과 기판이 장중 저점을 높이는지,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는지, 마이크론과 인텔의 신호가 국내 소부장으로 이어지는지,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면 시장의 다음 방향이 보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세력의 수급 이동 경로를 필터링합니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방산, 해운, 정유 쪽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추적합니다.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을 봅니다. 대장주가 이미 떠버린 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들어가는 길목을 봅니다. 늦게 보고 따라가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전쟁 리스크, 유가 급등, 금리 상승, 알파벳과 테슬라, 주가 급락이 시장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올랐고 샌디스크도 버텼고 인텔은 시간외에서 강했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빠졌지만 KPEX 상향은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더 특별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ADR이 국내 본주보다 약 30%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 전원 한도와 29일 상호전환 재개 이슈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미엄은 호재이면서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호재입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흥분도 금물이고 공포도 금물입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두 개의 가격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본주의 가격표, 미국 ADR의 가격표,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핵심 자산에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프리미엄은 동시에 변동성입니다. 29일 상호전환 재개를 앞두고 시장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본주를 사는지, ADR 프리미엄이 안정되는지, HBM 후방 밸류 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마이크론과 인텔 흐름이 메모리 수요를 지지하는지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HBM과 AI 데이터 센터 논리로 가져갑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동시고가보다 장마감 30분, 뉴스보다 수급, SK하이닉스 본주보다 HBM 후방 밸류 체인, 바닥 맞추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오늘 장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무조건 도망갈 장은 아닙니다. 진짜 돈은 공포 속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 흔적은 거래대금과 수급에 남습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